하이안입니다. 아이폰 카메라라고 하면 그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경쟁사 대비 살짝 떨어지는 하드웨어를 잘 보완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사정이 좀 달라졌죠. 같은 프로 라인업과도 구분을 지으면서 더 커진 센서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장점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함께 소개된 애플 프로 로우 포맷을 이용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먼저 주간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서울에서 가볍게 출사 나갈 곳을 찾다가 북촌 개동을 다녀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오전에 빠르게 한 바퀴 포인트만 돌고 올 생각으로 갔다 왔어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의 기본 컬러는 채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갤럭시와는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감성 SNS 사진을 열심히 올리는 분들에게 이 아이폰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기본 카메라의 색감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로그 감마 성향을 띠는 원본으로 후보정에서 필터의 색감을 과장되게 하지 않고 고스란히 표현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로우 포맷 역시 그런 일환에서 후보정의 자유도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간에 테스트한 사진을 보면 진짜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나 싶을 정도로 관용도 높은 원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진을 하늘과 같이 담았기 때문에 건물의 노출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기존 JPG 파일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3스탑 정도의 노출 보정은 안부와 명부 모두 디테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사진이 그냥 찍을 때는 노출 보정이 실시간으로 적용이 돼서 하늘은 파랗게 그리고 건물도 밝게 한 번에 잘 나오도록 보여주는데요. 이걸 보정하려고 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색과 노출 관용도 때문에 뭘 만져볼 수가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정보가 풍부한 원본 소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촬영본을 편집을 해보면서 새삼스럽게 스마트폰 카메라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리뷰어들 사이에서 프로 로우 파일로 찍어놓고 아이폰으로 보면서 디테일이 어떻다, 색이 어떻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로우 파일을 라이트룸으로 불러올 때 어둡게 찍힌 것으로 인식되는 이슈가 있다고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마도 로우 파일을 다뤄본 적이 없거나 로우 포맷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아이폰에서 리뷰할 때와 라이트룸으로 애플 인베디드 컬러 프로파일로 불러온 원본을 비교해보면 뭐야, 내가 잘못 찍었나?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애플의 배려라고 봐야 합니다. 원래 센서는 사진을 이렇게 재미없게 기록해요. 실제로 제가 같은 자리에 서서 눈으로 봤을 때 하늘과 건물의 노출 차이는 이게 맞고요.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로우로 기록한 사진을 보여줄 때 기존 JPG 프로세싱을 그대로 적용해서 명부와 안부의 노출 간극을 메꿔주고 채도 보상도 다 된 그냥 원래 우리가 아이폰으로 찍어왔던 익숙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JPG 프로세싱을 거친 결과물을 보면서 로우 포맷으로 찍으니까 다르다는 둥,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둥 이런 평가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언더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찍힌 사진이 맞습니다. 로우 파일을 다룬 분들은 이 이상한 사진부터가 보정의 시작이라고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실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보다 더 풍성한 안부와 명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출 브라켓팅을 하기도 해요.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자주 사용하는 베니스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때도 라이카 SL2를 가지고 갔어요. 사실 이걸로 찍기만 해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삼각대 올려두고 노출 브라켓팅 촬영을 했고 그것도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까지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정보를 머지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사용하면서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쓰시면 좋아요. 프로 로우는 아이폰 사진 앱에서 완성되는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폰 라이트룸 앱에서 불러와서 보정하고 렌더링을 해야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사진을 보고 아이폰이 500만 원짜리 DSLR보다 더 결과물이 예쁘다. 이제는 1인치 똑딱이 정도는 끝났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애플이나 서드파티 사진 앱의 컬러 프로파일이 항상 본인이 꿈꿔왔던 최종 이미지다.
그러면 뭐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로우 포맷을 쓰는 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진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프로 로우 파일이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예스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스마트폰이 유일한 카메라인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뭐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야 뭐 카메라 2대씩 주렁주렁 메고 오는 사람들이 천지지만 그분들 말고는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해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친구는 정말 없어요. 그들에게 파일 하나에 25메가 뭐 정말 큰 사이즈긴 하죠. 그래도 저장 공간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하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저장하는 거 저는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아이폰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색감도 잘 보정된 상태로 보이니까 뭐 필터 입히고 SNS 업로드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백업되어 있는 프로 로우 파일은 시간이 지나서 가족 사진을 인화하거나 아니면 요새 결혼식에 데이트 사진 영상들 많이 틀어두잖아요. 그럴 때 더 깨끗하게 보정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데 과거는 다시 한번 담을 수는 없어요. 기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폰은 이번에 하드웨어나 프로 로우 지원까지 적어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크기에서 결코 넘을 수 없었던 한계들도 있는데요. 이전 모델에도 있었던 플레어 현상 그리고 빛 번짐이 이 대단한 시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에 찍은 사진은 티가 많이 나지도 않고 또 이 정도는 리무브로 얼마든지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만 원도 넘는 렌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슈겠지만 이건 스마트폰이니까 후면 렌즈가 빛 반사를 줄이기도 해야 하지만 또 단단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간 빛 번짐은 너무 심해요. 뭐 프로 로우로 담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빛 번짐이 너무 심해서 진짜 렌즈펜으로 담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광원과 떨어진 완전 어두운 곳에 져줘도 이미지의 디테일이 더 좋고 광원이 풍부한 주변부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기이한 사진이 나와버립니다. 아, 이거 너무 허접하죠? 카메라 렌즈가 정말로 튼튼하고 기스 하나 안 생기는 거 대단한데 사진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이동하면서 확인해보고는 더 이상 찍기가 싫더라고요. 에이씨, 영상도 이제 끝내야겠다. 프로 로우 쓰세요. 그 불편함과 추가 용량에 대한 지불을 감수하고라도 쓸 만큼 훌륭한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야경? 아이폰의 야경은 프로 로우는커녕 그냥 사진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렌즈 광학부 자체에 큰 개선이 없다면 빛이 함께 담기는 야경 사진은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냥 빛 하나 없는 어두운 곳에 져도 촬영은 나이트 모드 때문에 쓸만한 정도입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면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 야경은 갤럭시인가? 갤럭시를 들고 한번 사진 찍으러 가봐야겠다.